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 가슴 속에 떠오른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설렘이었습니까? 아니면 무거움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당신이었던 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일부 현실 공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되어야 할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춰야 할 기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자식이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든든한 기둥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묵묵히.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나는 진짜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무서워서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파묻혔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 질문이 왜 무서운지. 왜냐하면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들림이 진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특별한 꿈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버텼죠.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버텼다는 말. 왜 삶은 버텨야 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왜 견디는 것이 미덕이 되었을까요? 왜 참는 것이 어른의 덕목이 되었을까요? 물론 삶에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삶을 오직 버티는 것으로만 채우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울 때 당신은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랐습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기를 바랐습니까? 아이가 자신만의 색깔로 살기를 바랐습니까? 아이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에게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자식에게는 바라면서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맨 마지막 순서에 놓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요?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부모님 먼저, 직장 먼저, 그리고 항상 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2부 인생 질문.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하고 싶었던 것을 했어야 했는데, 남의 말에 너무 흔들렸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참 흥미롭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남이 시킨 것을 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것들, 당신이 말하지 못한 것들, 당신이 살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삶이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살면서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온전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야 당신 곁에 사람들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곁에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남의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남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튀지 말고 무리에 섞여야 한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표현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추구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내려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3부 오스카 와일드의 상.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입는 옷도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엄격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격식을 중시했습니다. 규범이 지배했습니다. 남들과 달라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느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남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과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와일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회에 나왔을 때 세상은 그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너무 화려하다, 너무 독특하다, 왜 저렇게 튀는 것인가. 하지만 와일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내가 나를 숨기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 아닌가. 그는 글을 썼습니다. 희곡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것. 와일드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림은 변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늙어가고 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그의 소설에서 나옵니다. 와일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겉모습만을 지키는 상, 내면은 썩어가면서 겉만 아름다운 척하는 상,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진짜 삶은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와일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95년 그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 산 것인가? 나는 너무 나답게 살려다 모든 것을 잃었는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긴 편지를 씁니다. De profundis di profundis, 라틴어로 깊은 곳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나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었다. 겉모습에 집착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진정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고통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 진실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그는 프랑스로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작은 호텔방에서 여전히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유일한 것이니까. 이 말은 그가 평생을 통해 몸으로 겪으며 얻어낸 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시절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비로소 얻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더 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더 진실합니다. 사부 깨달음 확장. 와일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잖아.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달라.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일드가 겪은 것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겪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남의 시선과 자신의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 그 갈등, 그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순간, 자식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눌렀던 순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배신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좋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이 어색하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허락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원해도 됩니다. 설레어도 됩니다. 두려워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울지 마라. 약하게 보이지 마라. 강해야 한다. 그 훈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 어떤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 주말에 억지로 나가지 않고 진짜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이번 달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 됩니다. 오부 남의 삶을 사는 것의 무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인가? 아닙니다.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시절에 가진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입니다. 그 삶을 부정하거나 후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신에게 가까이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기초가 되어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항상 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항상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항상 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 무게를 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뛰어난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집을 지었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집을. 어느 날 그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수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었습니다. 좋은 재료 대신 싼 재료를 썼습니다. 꼼꼼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집의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목수는 그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대충 지은 집에서.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대충 살면 결국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면 우리가 만드는 삶이 진짜 자신의 집이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무기력함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 무기력함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일 때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슴 한켠이 무겁습니다. 그 불안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이 실제로 사는 삶 사이의 간격, 그 간격에서 불안감이 옵니다. 그 간격을 좁혀갈 때 불안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서의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자식을 봐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오랜 친구를 만나도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을까요? 자신과 단절되면 타인과도 단절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타인과도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6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쯤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미 늦었는걸. 내 나이가 몇인데. 이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늦은 것인가요? 늦었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나이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자신답게 사는 것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을 자신답게 하는 것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는 것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나이 들어 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소설가들 중에는 60이 넘어 대표작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들 중에는 70이 되어서야 자신만의 화풍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가들 중에는 80이 되어서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모든 꽃이 같은 시기에 피지 않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당신의 꽃이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글을 쓰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들은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고통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그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와 지혜와 단단함으로 이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사라지는지, 무엇이 남는지. 그 알미 지금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7부 자신에게 진실한 삶의 실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혼자 앉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가?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귀 기울이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었습니까? 글을 쓰고 싶었습니까? 어디를 여행하고 싶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습니까? 그것을 이번 달에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할 자신이 없어도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전부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무언가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상황에 맞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하지 않고 속에 담아두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진심을 말해보십시오.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느끼는 감사를 표현해보십시오. 작은 솔직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작은 표현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를 걸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잘못보다 큰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다섯 번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옆집 누구는 어떻다더라. 내 친구는 저렇게 산다더라.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자신을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비교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는 것은 남의 자로 자신의 옷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당신만의 행복을 정의하십시오. 당신만의 성공을 그려보십시오. 8부 감정 최고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눈물이 날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위해 울지 못했던 것들, 너무 바빠서 슬플 겨를이 없었던 것들, 강해야 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눈물로 나오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정직함입니다. 눈물은 자신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른 봄날 혼자 길을 걸으면서 문득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으면서 가슴이 꽉 찼던 순간, 오랜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던 순간,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들이 앞으로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당신에게는 떠올릴 수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텨냈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넘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함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함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에 뭔가를 하기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면 더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더욱 지금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를 아쉬워하며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상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들은 몸의 건강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자신이 쓴 글을 잘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쓰세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느낀 것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내가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살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구부 와일드가 남긴 것. 와일드는 1900년 파리의 작은 호텔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곁에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글은 지금도 읽힙니다. 그의 말은 지금도 인용됩니다. 그가 살아낸 방식은 지금도 이야기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에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도 했습니다.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와일드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살아남습니다. 와일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다 죽는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의 삶,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은 어딘가에 미뤄두었습니다. 언젠가 하자, 나중에 하자,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하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언젠가입니다. 지금이 나중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10부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가슴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 진짜 당신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십시오.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미안해. 이제부터 더 잘 들을게.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면 타인에게도 더 친절해집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은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라.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뜻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여유롭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로 돌아왔거든.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은 자신을 빛나게 하고 그 빛이 주변도 밝힙니다. 11부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들, 진정으로 느꼈던 것들, 진정으로 당신다웠던 순간들, 그것이 남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진짜 모습이 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다우려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연기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기대를 연기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후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그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 그 후회를 지금 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12부 아직 늦지 않은 이유, 왜 지금도 늦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앞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있습니다. 이번 달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능력이 있는 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었던 것들, 깊어진 눈, 넓어진 이해, 단단해진 마음, 차분해진 판단, 이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에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가 더 두려웠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압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사라지는 것인지, 무엇이 남는 것인지. 그 알므로 이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을 향해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면을 향해 깊어질 시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깊은 질문들을 향해 이제 천천히 걸어갈 시간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자신에게 진실한 삶입니다. 13부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오늘 이 시간 이후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는가? 오늘 나는 무엇이 좋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그 작은 질문이 시작입니다. 매일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쌓이면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 삶이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삶이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텨왔습니다.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잘했어. 대단해. 고생했어. 남이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신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십시오. 그 말이 힘이 됩니다. 그 말이 용기가 됩니다. 그 말이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자신답게 살겠다는 작은 결심,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보는 것, 솔직한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갖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14부 와일드에게 배우는 마지막 교훈. 오스카 와일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았습니다. 그 알미 그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사라져도 자신이 자신인 것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당신이 당신인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을 키워가십시오.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와일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재능을 작품에 쏟았지만 천재성은 내 삶에 쏟았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는 삶 자체를 예술로 보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예술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들이 작품입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들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술을, 그 작품을, 그 이야기를 당신답게 만드십시오. 남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의 스타일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색깔로 살아가십시오.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유일한 것이니까. 당신의 삶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단 하나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 순간을 자신답게 사십시오. 이 순간을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15부 감정 최고조 당신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당신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혼자 환하게 웃었던 순간, 무엇인가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순간,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했던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찼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에너지, 그 순간의 빛이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든 것입니다.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수십 년을 땅 속에서 잠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을 틔웁니다. 조건이 맞으면 깨어납니다. 물이 주어지면 자랍니다. 햇빛이 들면 꽃을 피웁니다. 당신 안에 진짜 당신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그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그 햇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진짜 당신이 이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잊어버렸지만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오늘 당장 다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 시작이 당신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그 시작이 당신의 진짜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삶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삶에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자신답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십시오. 자신에게 그 삶을 선물하십시오. 마지막 행동선언.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삶을 남의 기대를 채우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그 하나의 삶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그 하나의 삶을 자신을 숨기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유일한 것이니까.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히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말을 떠올려 주십시오. 오늘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 하나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 첫 걸음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가 쌓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자신답게 사십시오. 그 삶을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남의 삶이 아닌 당신의 삶,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기준, 남의 행복이 아닌 당신의 행복, 그것을 향해 오늘부터 걸어가십시오. 아주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가도 됩니다. 때로는 멈춰 쉬어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신을 향한 방향, 자신에게 진실한 방향, 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유일한 것입니다.